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사실 이제 저희 회사가 이름이 바뀝니다. LS증권으로 이제 바뀔 거예요. 6월부터. 그래서 이베스트 쓰는 것도 거의 마지막이 될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아직은 이베스트 소속이니까요. 근데 이제 오늘 또 해드릴 거는 오늘 제가 2024년 5월 10일 날 영상을 찍고 있고 5월 12일 날 업로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어제 한번 보여드렸죠. 어제 이제 어서와 중동으로 일부를 했고 중동이 왜 이렇게 투자를 하려고 하고 거의 관련된 기업이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봤고, 두 번째는 이제 COTC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게 사실은요 석유화학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안 좋아요. 안 좋은 내용인데 그러나 정유회사 입장에서는 이 방향으로 좀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COTC 얘기를 해드리고 거기 관련된 기업으로 DYPNF까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게 석유화학의 산업 구조인데 이게 석유화학이랑 정유는 다 연결돼 있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여기 원유를 시추해요. 그래서 증류탑에서 끓는 물 차이에서 다 뽑아내는 거예요. 제품들을. 그래서 이 정유회사가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증류탑에 300도 이상이면 증유 아스팔트, 여기 온도 보이시죠? 경유, 등유 항공유, 나프타, LPG가 이게 각각 나옵니다. 이 중에 여기서 뽑아내는 것 중에 10%가 납사라는 게 있어요. 납사, 나프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석유화학의 기초 원료예요. 저걸 가지고 플라스틱을 만드는 겁니다. 네. 플라스틱은 사실은 저 원유에서 나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석유화학 회사들이 NCC라는 크래커에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딘 이거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우리가 쓰는 최종 제품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석유화학 없으면 못 살아요. 우리 인간은 석유화학과 같이 사는 세상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여기 들어가는 스마트폰 다 석유화학 안 들어간 게 없습니다. 옷, 제가 입고 있는 옷도 마찬가지죠. 폴리에스터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리고 플라스틱, 플라스틱도 우리 주변에 워낙 많으니까. 예. 그래서 다 거기서 근데 그걸 만들어내는 기초 소재가 바로 납사예요. 나프타.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제가 이것까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예. 제가 석유화학 얘기하려고 지금 하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원유 탱크에서 가열을 해가지고 이 아까 온도차 있죠. 요걸로 뽑아요. 그래서 나프타 뽑는다 그랬죠. 나프타가 보통 10% 나온대요. 근데 여기는 이제 제가 한국 석유화학협회 들어가가지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 18% 정도 나오더라고요. 예, 여기서는. 근데 10%인지 18%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그 정도가 원유에서 나와요. 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요게 나프타 분해 설비입니다. 요걸 가지고 이 나프타를 분해를 해요. 예. 여기 보면 분해 공정 있죠. 예. 집어넣어서 분해를 시킵니다. 예. 그래서 급냉 공정, 압축 공정 해가지고 이 중에 32%가 에틸렌을 뽑아주고요. 프로필렌, 부타딘 각각 나오게 돼요. 이렇게. 예. 요걸 하는 업체가 롯데케미칼, 대한유와 LG화학같은. 여긴 정유사, SK이노베이션, S-오일, GS, 칼텍스, HD, 현대 오일뱅크죠.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석유화학 시스템이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그랬는데 이제 갑자기 바뀌어요. 뭘로 바뀌냐면 COTC라고 있어요. COTC가 크루드 오일 투 케미칼이라고요. 이 원유를 에틸렌으로 바로 바꿔버려요. 무슨 얘기냐면 이걸 안 거칩니다. 여기 나프타를 분해. 여기 나프타 뽑아낸 다음에 이 설비에서 에틸렌 뽑아내죠. 요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정유회사가 알아서 뽑아버려요. 에틸렌. 그러니까 정유회사가 석유화학 회사의 영역을 침범해버린 거예요. 롯데케미칼 입장에서 이제 기분 안 좋죠.
정유사가 자기 이제 영역 안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예.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뭐냐면 원유를요 에틸렌으로 바로 뽑아요. 그러니까 여기 기존 공정은 원유를 끓는 물에 의해서 증류해서 나프타 10% 뽑죠. NCC에 넣어서 에틸렌 뽑아내는데 이건 뭐냐면 원유에서 나프타를 그냥 직접 뽑아요. 증류가 아니라 나프타를 40% 뽑아버려요. 40%. 그래가지고 자체 스팀 크래커에 넣고 에틸렌을 뽑아버립니다. 예. 10%가 아니라 원유에서 40%가 나프타가 나와요. 예. 여기엔 석유화학 기업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죠. 이거를 누가 하죠? S-오일이. 지금 우리나라 울산에 짓고 있어요. 이 공장 실제 짓고 있습니다. 이게 중동에서 시작한 거 프로젝트거든요. 사우디 이런 데서. 그러니까 이 중동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중동은 정유회사를 중동에 있죠. 아람코라는 세계 최대. 예. 왜 그럼 이걸 왜 하느냐? 먹거리를 찾으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원유만 가지고 안 되니까. 근데 이거를 나프타를 만들어서 그동안 10% 정도를 나프타를 줬죠. 석유화학에서. 뭐 그랬는데 직접 하겠다는 거예요. 이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그러면 돈을 또 벌겠죠. 정유사는 벌 수 있는데 석유화학 기업은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S-오일의 샤인 프로젝트 실제 우리나라 지금 하고 있습니다. 9.25조 투입해서 울산에다가 아까 스팀 크래커 있죠. 요거까지 포함해서 설비 건설 중에 있어요. 단일 산업 역대 외국인 최대 규모. 이게 아람코가 주도하잖아요. 예, 사우디가. S-오일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아람코죠. 예, 지분이 아람코가 또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산 규모가 이게 적지가 않아요. 에틸렌이 여기서 180만 톤이 나와요. 프로필렌, 부타딘 이런 석유화. 일단 공급이 늘겠죠. 당연히 석유화한테 안 좋은 거고 국내 전체 에틸렌 생산 능력이 1280만 톤이니까 야, 그러면 10%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치부하기에는 보세요. LG화학이 330만 톤. 롯데케미칼과 비슷해요. 생산 규모가. 이게 적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결코 적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26년에 완공이 되거든요. 기계적으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저게 또 공급이 되면 안 좋겠죠. 근데 이 샤인 프로젝트는 또 뭐가 다르냐면 COTC인데 방법이요. 더멀. 예, 열이죠. 열. 서멀. 아람코가 세계 최초로 또 개발한 석유화학 공법이 하나 있어요. 예. 정유 공장에서 나오는 것 중에 정유 이제 증류할 때 끓는 물에 의해서 중유가 나오거든요. 근데 가격이 싸요. 이걸 가지고 이제 화학 제품 원료로 이걸 바꿔 가지고 고부가 가치 제품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기존 제품, 기존 설비는 화학 제품 생산 비중이 10%밖에 안 돼요. 기존에는. 예. 근데 이걸 활용하면 70% 이상의 화학 제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기존 설비는 저 중유를 뭐 저런 이제 그 원료를 가지고 화학 제품 만드는 게 10%예요. 예. 그리고 뭐 기존 설비들은 대부분 뭐가 있죠? 대부분 어디로 가요? 뭐 경유, 휘발유, 운송용이죠. 그죠? 예, 그런 게 많잖아요. 근데 TC2C로 가게 되면 원료 가지고 70% 화학 제품을 만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예. 그것도 저부가 가치 연료를 가지고. 이 저부가 가치 연료를 여기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스팀 크래커에 돌려서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고부가 가치 제품을 만드는 거죠. 예. 무슨 마법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 예.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그러니까 이 나프타를 가지고 스팀 크래커에 돌려서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저부가 가치 연료인 중유까지 이용을 해가지고 이거를 마법을 부려서 바꿔서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탈바꿈한다. 요게 또 S-오일 샤인 프로젝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기존 기술 기반 공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게 이제 신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원유 넣어서 여기서 그 중유 있죠. 중유. 저유황 중유. 예. 요걸 가지고 이제 석유화학 제품 만들어내겠다. 예. 요게 하나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여기서 바로 나프타 뽑아가지고 석유화학 제품도 만들고 두 가지 동시에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원유를 가지고 스팀 크래커 원료, LPG, 나프타, 또 저유황 중유. 예. 그래서 화학 제품이 그렇게 되면 이제 수율이 한 70% 가까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예. 아무튼 이제 이런 이제 프로젝트들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요게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죠. 이런 걸 하게 되면 수율도 좋고
그 다음에 이 자본 지출도 절감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기존의 공정은 원유에서 이런 걸 뽑아내요. 한 번만 더 설명드리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뭐 디젤, 등유, 뭐 나프타, LPG 다 뽑아내죠. 이게 기존 공정이에요. 그래서 이 중에 나프타를 롯데케미칼 보내요. 롯데케미칼이 NCC 공장에서 분해를 해가지고 그 중에 일부를 에틸렌, 뭐 프로필렌 뽑아내서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어내는 원료로 씁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 가지고 또 금호석유도 뭐 고무도 만들기도 하고 그런 구조예요. 그런 구조인데 지금의 이제 SO일 같은 경우는 뭐를 하냐면 내가 하겠다 이거예요. 다 내가 할게. 네. 약간 그런 느낌이고 원유를 가지고 TC2C를 이용해 가지고 중유를 뽑아내고 저유황 중유 그 다음에 나프타까지 다 뽑아내요. 여기서 더 많은 양이 나오겠죠. 이거를 스팀크래커에 넣어요. 스팀크래커에 집어넣습니다. 이 원료들을. 그럼 화학 제품이 나와요. 예. 수율이 70%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마진 제품 가지고 고마진 제품을 만드는 그런 이제 형태로 간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입되면 이 효과가 석유 제품과 화학 제품 공정이 구분되지 섞여버리죠. 유연하게 제품 비중 조절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수익성이 낮은 걸 이용해서 나프탈 만드니까 수익성이 올라가고 설비가 통합돼서 고정비 부담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예, 이런 효과가 생긴대요. 그래서 원래는 정유 비중이 높잖아요. S-오일이. 이게 줄고 석유화학 비중이 늘어나죠. 이러니 석유화학 기업들이 누가 이걸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안 좋아하죠. 예, 위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유 기업한테는 기회고 석유화학 기업한테는 위기다. 제가 뭐 근데 뭐 오늘 말씀드리는 건 제가 뭐 정유냐 석유화학 이거 좋다 나쁘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이런 이제 설비가 도입되는데 이게 26년도에 이제 이제 완공이 되잖아요. 이게 만약에 성공을 한다. 혹시라도 S-오일이 이걸 해가지고 좋은 이익을 내면 이런 투자가 정유회사들이 많아질 거예요. 더. 예. 그렇게 되면 이쪽에 관련된 기자재 만드는 회사들이 굉장히 성장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예요, 사실. 정유나 석유화학을 투자하라는 건 별개고 그 얘기는 오늘 해드릴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COTC 투자 현황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람코가 2017년에 중동의 최대 석유화학 기업 사빅을 80조에 인수했거든요. 예. 그리고 2018년도에 무려 화학산업에 앞으로 10년간 132조. 예. 그리고 현재까지 중국, 한국 중심으로 실제 50조 원 이상의 투자 프로젝트. 아까 울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람코가 또 중국 시노펙하고 13조 원 들여가지고 푸젠성의 구레이기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총 40조 원이에요, 이게. 여기가. 카타르의 라즈라판 프로젝트도 있고. 이게 다 이제 COTC 관련된 겁니다. 방금 설명드린. 석유화학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그래서 위기인 거죠. 2022년도에 완강이 아니고 완공입니다. 180톤의 에틸렌 포함해서 305만 톤의 기초 석유화학 제품이 이제 공급이 증가하는 거예요. 가뜩이나 중국 때문에 힘든데 국내에서도 이런 이제 프로젝트가 지어지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국내 에틸렌 생산 능력이 14% 정도 더 증가할 수 있는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결국 그래서 뭐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냐 이게 프로젝트의 여기 샤인 프로젝트의 밸류체인이에요. 프로젝트 관리하는 회사는 당연히 S-오일이고 아람코죠. 요거 건설해주는 건설사가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과 DLENC가 있고요. 그래서 거기 관련된 기자재 회사로 DYPNF가 실제 공급을 하고 있어요. 예, 수주 공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이 공사 패키지 1 2.39조 원 따냈고요. DLENC가 1.41조 원. 예, 실제 이거는 공사를 따냈고 그 옆에 DYPNF가 분체 이송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장치들을 따냈습니다. 그래서 현대 엔지니어링에 각각 공급을 이렇게 하는 걸로 2023년도에 2번 수주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COTC 시장이 열리게 된다면 사실 DYPNF가 이것만 하는 건 아니에요. 예, COTC 관련된 것만 하는 건 아닌데 이번 S-오일의 샤인 프로젝트에 들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COTC라는 게 좀 어떤 건 좀 이해가 되시죠? 이게 참 석유화학 회사들한테는 불편하지만 정유 회사의 새로운 먹거리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업 분석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DYPNF는 일단 이제 PCS, MCS, ENR, 뭐 환경사업 이렇게 4개로 나눠져 있는데 PCS가 주력입니다. 이게 분체위성이에요. 분체위성 이따 설명드릴게요. 점유율은 전 세계 12%, 세계 3대 업체 중에 하나예요. 주요 전방산업은 석유화학, 발전 플랜트, 2차 전지입니다. 석유화학 비중이 좀 꽤 있죠. 그래서 주요 고객사가 쉐브론, 아람코, 롯데케미칼, 2차 전지 사업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가 주요 고객입니다. 그리고 쉐브론, 골든 트라이앵글 폴리머스, S-오일 샤인 프로젝트 같은 굵직한 수주를 따냈고요. 코스모 신소재나 코스모 화학에 전고체, 폐배터리 이런 시설들을 수주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사업도 하다 보니까 고객사 중에 포스코도 있고 유미코, 삼성 SDI, GS 에네르마 같은 설비를 수주한 이력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밑에 보시면 드디어 이익이 돌아섰어요. 되게 안 좋았죠. 옛날에 이제 러시아에서 수주한 게 있거든요. 그게 자꾸 이제 공정이 지연되다 보니까 실적이 안 좋아졌는데 드디어 돌아서고 있습니다. 수주 잔고는 역대 최대입니다. 여기 수주 잔고거든요. 그래서 예, 잔고만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본격적인. 근데 주가는 참 안 가더라고요. 주가는 좀 답답하긴 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이 회사의 주력이 뭐냐면 요거죠, 요거. 분체이성. 분체이성이 뭐냐면 공기를 넣어가지고요. 저런 재료 있죠. 얘를 일로 쏴서 보내요. 여기로. 공기 빼고. 그러니까 저 분체를 여기서 이쪽으로 옮겨야 되죠. 그걸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옛날에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느리긴 하죠. 이게 컴퓨터 성능이 좀 떨어져서 이 분체가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죠. 가죠. 보내주는 거죠. 저게 이제 공기로 보내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저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뭐 알갱이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또 한 가지, 그래서 요게 이제 분체 이송 시스템이에요. 이제 회사 이제 그 자료에 나와 있던 건데, 분체를 두 가지로 이송한대요. 예. 그 저압 고속 이동이 있고 고압 저속. 그러니까 저압 고속은 압력이 낮은 상태에서 빨리 잘 깨지지 않는 거. 밀가루, 설탕, 시멘트 같은 거 옮길 때. 예. 그러니까 이게 꼭 석유화학에만 들어간 게 아니라 어떤 공장에 저런 작은 알갱이들을 옮길 때 되게 유용한 겁니다. 그런 걸 해주고요. 고압 저속은 잘 깨지는 거 있죠. 규사, 카본 블랙, 레진, 세라믹, 곡물 이런 것들은 좀 압력이 높은데 저속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분진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분진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원료 저장하는 통. 이게 사일로예요. 사일로. 네. 저기다 이제 원료를 담는 거죠. 네. 요게 사일로입니다. 실제 모양. 네. 사일로 요걸 직접 만들어서 이게 스테인리스로 된 건데 저장 시설이에요. 요것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메카닉.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건 분체 이송이고 얘는 그 컨베이어 벨트 있죠. 그걸로 이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석탄 화력 발전소나 석탄 같은 거 위에 놓고 운송해 주는 거. 이거는 이제 비중이 점점 줄고 있어요. 예. 크기가 균일하지 않은 여러 종류의 부산물 운송. 대량 생산 이송이 유리한데, 근데 실제 지금은 핵심은 이건 아닙니다. 메카닉은 비중이 많이 줄었고요. 핵심은 요겁니다. 공기압 분체 이송. 예, 아까 설명드린. 요게 핵심이다. 메인이다. 요게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요게 컨베이어 벨트, 이런 광물, 원료, 코커스, 예, 균일하지 않은 이런 제품들을 컨베이어 벨트에서 이렇게 옮겨주는 거. 이거 보면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이런 장면들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곳에 이제 많이 있는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공급을 하고 있다. 주로 뭐 여기 보면 대구도 있고 투르메니크스탄, 뭐 현대제철, 두바이 이런데 납품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플랜트 쪽은 2차 전지 설비가 하나 있거든요. 예. 요게 뭐 2차 전지 설비, 뭐 전고체 만드는 설비, 폐배터리, 리튬 회수 시설. 실제 코스모 그룹과 이렇게 코스모 그룹에서 수주를 좀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여기 2차 전지라는 게 좋을 때는 플러스 요인인데 요새 2차 전지가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2차 전지가 그렇게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은 안 하죠. 근데 어쨌든 그런 설비들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좀 변동성은 있지만 2차 전지 시장이 또 커진다면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탈황 장치, 먼지 같은 거라든가 탈황 설비, 황을 제거해주고 친환경 설비죠. 예.
이런 사업들도 꾸준하게 하고 있다. 한마디로 뭔가 어떤 공장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주는 회사. 그러니까 한마디로 플랜트 기자재죠, 기자재. 전통적인 장치 산업. 근데 저는 다른 걸 다 떠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이 PCS입니다. 예. PCS. 아까 그 뭐였죠? 그 COTC, S51에 거기 두 개 다 공급했잖아요. 그게 이제 이런 사업이죠. 근데 PCS가 좀 주목하실 게 원래 3위 업체예요. 이 빨간색 보이세요? 밑에 막대기. 1위 업체가 이제 코페리온이라고 좀 독보적이죠. 근데 2등 업체랑 거의 제플린하고 거의 이제 비슷해졌어요. 뭐 역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1등과는 너무 벌어져 있지만 2등 업체를 이제 거의 다 따라잡은 그런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DYPNF는 이제 전방산업 매출 비중 보시면 어쨌든 석유화학이 많고요. 2차 전지가 좀 많이 늘었죠. 그 코스모 그룹의 수주 따내다 보니까. 근데 핵심은 2차 전지 아닙니다. 그리고 발전 플랜트는 좀 줄고 있고 광물도 줄고 있고 중요한 건 석유화학. 석유화학 비중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중동이 막 석유화학 가스나 뭐 이런 거 막 투자 많이 하잖아요. 아까 설명드린 게 일부 시간에. 일부를 보면은 제가 일부러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1, 2부로 나눈 거예요. 근데 일부랑도 다 연결돼요. DYPNF가 COTC랑만 연결된 게 아니라 사실 앞서 중동 관련된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중동이 투자를 많이 한다. 예, 그럴 때 실제 DYPNF도 수혜를 받는 거죠. 예, 거기랑도 연결돼 있고 다만 COTC랑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따로 뺐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업별 수주 잔고는 PCS가 역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게 3,100억 발전 플랜트 2차 전지 광물 이렇게 4개 나눠져 있는데 이 중에 핵심은 PCS죠. 예.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COTC 어떤 건지 이해되시죠? 오일을 생산을 해서 정유사가 직접 에틸렌을 만든다. 석유화학 회사에 넘기지 않고 나프타를 직접 만들어서 그래서 그게 이제 COTC죠. 그래서 이제 관건은 근데 이제 앞으로 수주가 계속 늘어날지 요거를 계속 우리가 확인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주가 꾸준히만 이어진다면 긍정적일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작년에 있었던 공급 계약 중에 좀 눈에 띄었던 거 제가 이게 찾다 보니까 삼박 LFT라고 혹시 아세요? 이게 롯데케미칼이 지분 100% 갖고 있는 회사거든요. 근데 2000년에 설립된 특수화학 제품 제조사인데 요게 장섬유 복합재라든가 자동차에 들어간 소재, 금속 대체 플라스틱, 그 다음에 에로티티머, 열 가고성 탄성제, 주로 자동차 같은 데 많이 들어가요. 건설이나 에드폴리. 그러니까 약간의 특수한 그런 이제 소재들을 많이 만들어요. 석유화학 소재들을. 롯데케미칼이 이제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여기 보면 뭐 자동차 포장재, 건축 가구, 강강 코팅, 자동차 외장재 이런 것들 다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특수화학이에요. 특수화학. 범용화학이 아니고 특수합니다. 그래서 좀 경쟁력은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 근데 이 회사가 증설을 한대요. 율촌 지역에. 그래서 율촌 일산당에 컴파운딩 공장을 건설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새 롯데케미칼 실적 보셨지만 되게 안 좋잖아요. 옛날에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SOL까지 에틸렌 만들겠다고 하니 머리가 아프죠. 그래서 체질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삼박 LFT 중심으로 해서 또 이런 고분자 신소재 사업은 또 키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이거 이제 증설하거든요. 여기에 핵심이 요거예요. DYPNF가 요 설비를 납품합니다. PCS 설비 납품하고 이 공장의 EPC까지 맡아서 해주는 거죠. 건설까지 컴파운딩 EPC. 여기 1894억 원 규모고 작년에 12월에 공시를 했어요. 그래서 2026년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국내 한마디로 그러니까 국내 회사들의 뭔가 이런 변화, 석유화학 기업들의 이런 변화, 정유 회사들의 변화 이런데 좀 한마디로 DYPNF는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또 중동 지역에서 우리나라 기자재들이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나갔을 때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내용이고 이제 투자 포인트는 어쨌든 수주잔고는 사상 최대치고요. 지금 이제 전 세계 3위인데 2위를 지금 이제 노리고 있고 러시아 발틱 프로젝트라고 굉장히 큰 거 2위 제플린 제치고 그때 수주해가지고 다들 깜짝 놀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국내 비중이 좀 높은데 좀 숙제는 해외를 좀 높여야 되겠죠. 국내가 7이니까 그건 좀 숙제로 남아 있고 그래서 러시아 때문에 러시아 수주 따냈다가 러시아 전쟁 나고 막 이러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아무튼 작년 3분기부터 흑자전에 성공을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좀 회사가 턴어라운드하는 그런 초기 국면에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작년이죠. 그 어떤 투자자죠. 투자자가 이제 CFD 계좌 그거 리스크 때문에 반대 매매에 나가지고 주가가 아주 박살이 났죠. 그리고 나서 회복이 잘 안 되더라고요. 예, 어쨌든 이제 그런 이슈는 다 소멸됐고 이제는 실적과 수주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매분기 실적 같은 거 한번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긴 시간 좀 어렵죠. 이게 좀 재미도 없고 지난번에 화장품 재밌었죠. 뭐 뷰티테크 막 이런 거 뭔가 좀 우리가 또 쓰는 거다 보니까 재미있는데 확실히 좀 딱딱합니다. 제가 아무리 좀 쉽게 설명하려고 해도 쉽진 않아요. 그래도 뭐 공부할 건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번 그 중동과 관련된 이슈들 그래서 한번 1, 2부에 나눠서 설명해 드렸으니까 이거 가지고 또 좋은 아이디어 삼아서 잘 연결을 지어 보시면 좋겠고 좋은 결과 날지 안 날지 저도 알 수는 없어요. 예, 제가 뭐 그것까지는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다만 나아질 아이디어들을 이제 소개해 드려야죠. 예, 그런 것들을 계속 저도 발굴해서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잘 한번 공부를 더 해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함께 배우기는 제가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를 할 겁니다. 예, 반도체 아직 좀 더 남아 있어요. 함께 배우기 완전히 안 끝났어요. 반도체. 그래서 디자인 하우스 한 번 더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건 아마 다음 주 그 석가탄신일에 올라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또 올려 드릴 테니까 그때도 공부 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제가 우주항공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긴 할 거예요. 그래서 요런 함께 배우기 특별판이 좀 어느 정도 끝나면 인공위성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번 더 또 우주 쪽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늘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